그녀에게 가장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으니까. 너무 조급해서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일단 좀 쉬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해보죠. 일단 좀 쉬어요. 안 그러면 조수 명단에서 빼버릴 거예요. 속으로 제 욕하고 있나 보네요. 당신 칭찬을 그대로 받고 싶은데 사실 전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비슷한 경험이 있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며칠 전부터 칼국수 만드는 걸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저도 계속 실패했어요. 반죽에 구멍이 나기도 했고 두께도 일정하지 않았어요. 가끔은 다 만든 면을 다시 반죽하기도 했고 저도 실수투성이었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늘 완벽하고 믿음직스러운 이미지를 유지하고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고 싶은 사람으로 남고 싶었거든요. 그녀의 마음속 1순위에서 벗어나기 싫어서 미리 공부한 거예요. 하지만 지나치게 완벽해서 거리감을 느끼게 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믿음직스럽고 기댈 수 있는 친한 친구가 되고 싶은데 우리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발전했을지 모르겠네요.
저기 문학 강의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도 인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락처 좀 달라니까요. 아, 알겠다. 제가 이상한 사람일까 걱정되는 거죠? 전 이 근처에서 일하고 있어요. 게다가 전 탑 500 기업의 임원이에요. 오래 기다렸죠. 미안해요. 주차할 곳이 없었어요. 무슨 볼일 있으십니까? 아, 죄송해요. 여자친구분인 줄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실례했어요. 방금으로선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서. 책 좀 사러 왔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이런 강의는 수박 겉핥기밖에 안 될 거예요. 제가 유럽의 마법 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 알긴 하는데 당신이 관심 있다니 제가 알려줄게요. 근데 왜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제가 너무 과했나 보네요. 전 항상 당신이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고 싶은 완벽하고 듬직한 사람이 되길 바랐어요. 하지만 지나친 완벽은 그저 거리감만 만든다는 걸 잊었네요. 또 하나 알려줄 게 있는데 당신 일은 제게 절대 번거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유럽 마법에 관심이 있으면 제가 이야기해 줄게요. 어때요? 저는 믿음직스럽고 기댈 수 있는 친한 친구가 되고 싶은데 그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밥을 먹을 때도 뭘 좋아하냐고 물은 걸 보면 자꾸 제 입맛에 맞추려고 하네요. 외국에서도 자주 먹었으니까 걱정 말아요. 게다가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자주 같이 먹을 거니까. 그러니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맛볼 기회를 줄 수 있나요? 그렇군요. 영광이네요. 그럼
이번에도 당신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홀령술이요. 홀령술은 19세기의 프랑스 교육가 알랑 카르덱이 만든 단어지만 사실 그 기원은 훨씬 오래됐어요. 고대 페르시아,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 그리고 중세기까지 전해졌었죠. 유럽에 있을 때 이것저것 많이 배웠었는데 그중엔 홀령술에 관한 것도 있었어요. 영혼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과학적으로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반드시 진실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말로는 부족한 것 같으니 직접 보여드리죠. 겁내지 마요. 아무 일도 없을 테니까. 잠들지 않는 자여, 어둠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명하노라. 이곳에서는 신도 힘을 쓰지 못할 것이며 모든 규칙 또한 따르지 않을 것이도다. 그대는 나의 명을 따라라. 이리 오세요. 유리구슬에 손을 얹으세요. 지금부터 그대의 몸과 마음, 영혼 모두가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영혼이 불멸하는 한 계약은 영원할 것이다. 제 마법이 꽤 괜찮았나 보네요. 불꽃 효과는 마술사 장갑으로 만든 거예요. 번개는 테슬라 코일과 플라즈마 볼이고요. 쉬워 보이지만 조종할 땐 조심해야 해요. 이외에도 다른 물건들이랑 눈속임으로 마법을 더욱 리얼하고 안전하게 만들었죠. 그럼 제 마법이 다른 마법사들을 잊게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기꺼이요. 일단 장갑부터 껴봐요. 실례할게요.
엄휘? 미안해요. 일이랑 관련된 거라 받아야겠어요. 네, 지금 집이에요. 바로 오세요. 엄 반장님이 도움을 청하셔서 오늘은 괜찮아요. 엄 반장님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영혼이 있다고 믿는 거네요? 당신이 직접 확인해봐요. 변호사님도 들어보세요. 이번 사건은 법적으로 도움을 주실 변호사님도 필요하거든요. 괜찮으시다면 이번 사건을 부탁드립니다. 네, 보통은 속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범인은 사기를 치기 위해 자신을 죽은 영혼과 소통할 수 있는 영매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따님인 임설 씨가 죽어서도 잘 못 지내고 있다고, 돈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바람에 계속해서 사기를 친 모양이에요. 임 여사님은 그걸 그대로 믿으셨고요. 진정해요.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분이십니다. 여사님은 2년 전 딸과 작별하신 후 건강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상태이십니다. 병원의 말에 따르면 반년 정도 남았다고 하더군요. 여사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충격을 못 이기고 쓰러지실까 걱정입니다. 그렇군요. 이분의 심리 상태는 하루 이틀 만에 완화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장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경찰 측에도 심리 전문가가 있을 텐데 엄 반장님이 특별히 찾아오셨다는 건 범인을 신문하는 동안 피해자가 딸의 소식을 위해 계속 전화를 걸어왔나 보네요. 맞습니다. 범인을 체포한 후 피해자는 딸과의 소식이 끊겨 매우 흥분한 상태입니다. 병원 측은 임 여사님이 이런 감정 기복을 견딜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저희 측 심리 전문가가 접촉해봤지만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해서 함부로 손을 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 측에서 동의하신다면 방법이 있긴 합니다. 네. 지금 같은 상황에 일반적인 심리치료는 효과가 없을 테니까요. 저는 영매 사역을 맡고
신내림 받는 여자 역을 맡아주실 여성분을 찾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홀령술을 사용해 피해자의 따님을 빙의시켜 피해자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플라시보 효과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다만 따지고 보면 사기꾼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해요? 조수가 생긴 것 같네요. 엄 반장님은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해도 합법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급한 일인 만큼 윤 선생님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와 제 조수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겠네요. 잘했어요. 내일 임 여사님의 믿음을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늦었네요. 데려다 줄 테니 오늘 밤은 푹 쉬어요. 당신 목이 쉬었잖아요. 내일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걱정 말아요. 연기에 지장은 없을 테니. 홀령술은 당신을 완전히 임설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목소리, 얼굴, 몸 이런 조건들이 임설이랑은 완전히 달라서 애초에 임설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는 없어요. 게다가 이렇게 촉박한 시간이라면 전문 배우라도 완전히 임설로 변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 너무 가혹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연기는 이미 충분하니까. 알겠어요.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 하얀 거짓말을 조금 더 완벽하게 만들어보죠. 임 여사님이시죠? 여사님과 관련된 의뢰를 받고 왔습니다. 자기소개부터 하죠. 저는 세계 곳곳을 여행하고 있는 영매사입니다. 얼마 전 미림시에 왔을 때 제 조수가 꿈에서 임설이라는 아가씨를 만났다더군요. 자, 이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저 여사님을 아시나요? 설아, 정말 설이 맞구나. 설이니?
또 함부로 돈 쓰네. 엄마가 그랬지. 엄마는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우리 사리 사고 싶은 거. 엄마가 국수 한 그릇 해줄게. 앉아 있어. 엄마가 해줄게. 넌 어릴 때부터 엄마가 만들어주는 칼국수 좋아했잖아. 엄마가 손을 잘 못 쓰게 된 이유로 면도 못 만들게 하고 꼭 네가 하려고 했었잖아. 엄마 걱정하는 거 알아. 엄마도 칼국수는 안 할 테니까 그냥 너 국수 한 그릇만 만들어 줄게. 죄송합니다만 제 법력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미 충분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서리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뭘 드리면 좋을까요? 아닙니다. 임설 씨의 소원을 들어드린 건 인연과 수행 때문입니다. 전 미림 씨에 1년 동안 머무를 예정입니다. 이동안 제 조수와 함께 자주 보러 오겠습니다. 정말요? 그럼 앞으로 1년 동안은 서리를 볼 수 있다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다만 저와 제 조수는 훈령술을 한 번 끝낼 때마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다음 만남은 일주일 후가 될 것 같네요.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기다릴게요. 네네, 알겠어요. 그럴게요. 꼭 그럴게요. 이걸로 손찜질하세요. 말했잖아요. 처음 배우는 게 아니라 몰래 배웠었다고요. 제가 임 여사님께 칼국수 만들어 드리자는 거에 동의했으니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게다가 제가 안 보고 있으면 안 쉬고 계속 연습할 걸 아니까요. 그래서 제가 도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거짓말한 거죠. 그게 아니었다면 저도 이렇게 빨리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사실 저도 면 반죽을 처음 만들 땐 엄청 당황스러웠어요. 왜 안 믿죠? 당신 앞에서 우스꽝스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닐 텐데요. 어쩔 수 없죠. 증거를 내놓는 수밖에.
변호사님, 제 증거들은 유효한가요? 알겠어요. 조급할 필요 없어요. 제가 함께 할 테니 성공할 거예요. 제가 약속하죠. 다시 만들 재료가 없네요. 일단 이렇게 들고 나가죠. 진료 기록에 따르면 임 여사님은 몸 상태가 악화되어 미각이 거의 없는 정도예요. 어쩌면 탄 것도 짠 것도 모르실 수도 있죠. 저도 임 여사님 몸이 이렇게 나빠졌지 않길 바라요. 일단 가져가죠.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기면 임 여사님의 반응에 따라 대처하면 되니까요. 엄마 줘. 임 여사님, 괜찮으십니까? 어디 편찮으십니까? 아, 그냥 좀 흥분해서 죄송해요. 놀라셨죠? 엄마가 네가 한 칼국수를 이렇게 먹게 되다니. 맛있어. 정말 맛있어. 고마워요. 다들. 여사님, 다 아신 거죠? 절 속이는데 뭐하러 설이랑 똑같이 했어요. 설이처럼 과일 깎고, 설이 동작을 따라하고, 설이처럼 칼국수도 만들고.
서리는 어릴 때부터 면 요리를 못했어요. 면이 뚝뚝 끊어지기도 하고 간도 안 맞았었죠. 때론 너무 작고 때론 너무 타버렸고 때로는 면이 너무 퍼졌었어요. 그래도 전 그 어느 셰프의 요리보다도 맛있었어요. 와줄 거예요? 조금 전 엄반장님께서 내일 조서를 쓰기 위해 사람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임 여사님의 돈은 다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의심하긴 했어요. 임 여사님이 다들 감사해요 라고 하신 뒤로 확신할 수 있었고요. 사랑은 때론 사람을 눈멀게 만들죠. 하지만 지금은 당신의 소박한 칼국수 한 그릇 덕분에 따님의 마음을 대신 느낄 수 있었으니 이제 그 썩은 동아줄을 놔버리지 않을까요? 저와 어디 좀 가실래요? 지금 그럴 기분 아니라는 거 알지만 거절하진 말아줘요. 그냥요. 그냥 당신 기분이 좋아졌으면 해서요. 전에 말했죠. 저는 믿음직스럽고 기댈 수 있는 친한 친구가 되고 싶다고요. 게다가 당신 일은 제게 절대 번거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숨기지 말고 얘기해줘요. 고민이나 힘든 일은 숨기지 말고 전부 말해줘요. 알았죠? 세상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말도 생긴 거고. 우리 곁을 일찍 떠난 사람들은 신이 그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먼저 데려가는 거라고요. 저도 이렇게 위로해주고 싶지만 전 이 말에 동의 안 해요. 세상은 원래 이렇게 불공평하고 어둠이 가득한 곳이죠.
늘 불행이 일어나고 또 누군가는 그 불행을 겪고 있죠. 임 여사님 일은 그저 그 수많은 불행 중 하나일 뿐이고요. 하지만 전 이렇게 작은 불행조차도 완전히 치유해 줄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해도 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할 거예요. 임 여사님이 쥔 동아줄을 그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다른 무언가로 바꾸는 방식으로요. 바로 이 성냥개비 한 개처럼요. 따스한 난로, 맛있는 칠면조,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 그리고 따뜻한 가족들. 설령 성냥개비가 불러온 허상이라고 해도 누군가는 그 허상 덕에 잠시나마 온기를 느끼겠죠. 이게 바로 바꿀 수 없는 현실과 마주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노력과 의미예요. 이런 면에서 변호사와 정신과 의사는 통하는 부분이 있죠. 전 모든 환자를 치유하고 싶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도 많답니다. 매번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언제나 도전하고 베풀고 실망하지 않아야 해요.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제가 미안하죠. 전 그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마냥 제가 한 일에 보상을 했을 뿐이에요. 당신더러 제 조수가 되라고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을 겪지도 속상해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전 당신이 이런 일에 엮이게 만들었죠. 환상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환상을 덧붙이기 위한 성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들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꿈이라도 현실이 될 순 없어요. 그 당시 임설의 병은 불치병이었지만 지금은 치료 방법이 생겼어요. 의학이 조금만 더 빨리 발전했다면 임 여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과 그들의 가정이 바뀌었겠죠. 미안해요. 잠시 이성을 잃었네요. 아름다운 허상에서 빠져나와 참담한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당신 의견은 묻지도 않고 혼자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제가 많이 밉죠. 당신다운 말이네요. 아직 못다한 말이 있는데 임 여사님 집에서 나올 때 현실을 직시하도록 일깨우는 것도 있지만 그녀의 나약함을 들추고 싶었어. 길을 잃었을 땐 바로잡아주고 무기력할 땐 위로해주고 눈물을 흘릴 땐 안아주고 싶었거든. 그녀에게 가장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으니까.
세상은 원래 이렇게 불공평하고 어둠이 가득한 곳이죠. 늘 불행이 일어나고 또 누군가는 그 불행을 겪고 있죠. 그 당시 임설의 병은 불치병이었지만 지금은 치료 방법이 생겼어요. 의학이 조금만 더 빨리 발전했다면 임 여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과 그들의 가정이 바뀌었겠죠. 아름다운 허상에서 빠져나와 참담한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언젠가 세상 사람들과 등지는 날이 온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내 편에 서줄 건가요? 좋은 저녁이에요. 갑자기 전화해서 방해된 게 아니면 좋겠네요.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지금 뭐 하나 궁금해서 연락했어요. 책 읽어요? 이번엔 어떤 거에 관심이 생겼나요? 유럽의 고성이요? 고성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아요. 집에 고성 사진도 많고요. 보고 싶으면 주말에 저희 집에 와요. 과찬이에요. 저라고 뭐든지 다 알진 않아요. 그저 당신이 알고 싶은 걸 마침 제가 알고 있을 뿐인 거죠. 이런 우연이 많은 건 그건 주말의 대화 주제로 이야기해 볼 수 있겠네요. 실례 아니에요. 당신이 제게 관심을 준다는 게 기쁜걸요. 언제든 연락해서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건 행운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전 우리가 서로의 삶에서 소중하고 행운인 그런 친구라면 좋겠어요. 고개를 끄덕인 건 좋다는 뜻인가요? 그럼 지금 저의 소중한 친구에게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당신이 아무 때나 연락해줬으면 좋겠다는 것 외에도 당신 얘기를 더 많이 듣고 싶어요.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당신을 더 알고 싶을 뿐이에요. 안 될까요? 그럼 약속했어요. 주말에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는 거예요.